충남 홍성의 이 사선 이 중진 의원이신데요. 예,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지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홍문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문표입니다. 예, 지금 국회 이제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역시 가장 쟁점화되고 있는 부분은 역시 코로나 백신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코로나 부분 그리고 또 이 주택 부분 이런 것들이 다시 쟁점이 돼서 우리 그 본회의에서 도마 위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 백신 부분은 결론적으로 정부가 좀 솔직해야 돼요. 맨날 방송에서 언론에서 뭐 K방역 세계 최고다 국제적으로 뭐 가장 우수하게 한다 하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뭐 129개국 중에서 111위라고 그러면은 꼴찌 수준이고 또 미국의 전문 블루버그 통신에 의하면은 뭐 6년 4개월 정도 걸려야 한국의 집단 방역이 끝날 거다 하는데 우리 정부는 당초에 11월에 집단 방역 끝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약속을 했었죠. 예.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외신에 의해서 사실로 나타나는데도 자꾸 이걸 고집스럽게 정부 체면만 가지고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다면은 결국 정부의 그 불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지금 뭐 언론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예. 정부 자체가 백신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용주의 외교 차원에서 네. 국민 건강과 국민 생명을 우선한다면은 이재용 우리 삼성 부회장이죠. 예. 이번 3년 조건이 충족을 했다면은 이번 5월 달에 대통령이 미국 가신다면서요. 예, 다음 달 말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 달만. 그럼 그때 같이 대동해서 가가지고 이런 문제를 좀 푸는 것도 난 정부의 지혜고 슬기라고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반도체 문제가 급하니까요. 그러면요, 뭐 구체적으로 뭐 방송에 얘기는 않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반도체 문제가 미국에도 비상이 걸려서 필요로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우리는 백신 문제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은 실용주의 외교를 해야 됩니다. 뭐 문재인 정부 체면만 따지지 말고 이 체면 따지다가 국민 건강과 생명은 누가 지킬 겁니까? 이래서 저는 이런 것이 지도자 대통령의 용단이 좀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리고 이제는 자꾸 방송에서 예. 뭐 세계 최고 방역이니 뭐 이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이젠 솔직하게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하나하나 함께 해나가는 방역으로 가야지 정부 선언적이고 선전적으로 해놓고 내용은 달라버리면은 국민들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우롱을 당하겠습니까? 네. 이제 국민 건강 부분에서 또 걱정되는 게 이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또 이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예, 이것도 사실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농해수에서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네. 이게 결국은 뭐 지금껏 보면은 결과론이지만은 유엔의 특별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지난달 11월 달에 작년이죠. 일본 정부에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린피스 사무총장 또한 일본에 이거 방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유엔 해양법의 협약 위반이다 해서 또 경고를 했고, 근데 그동안에 우리 정부는 전혀 한 게 없어요. 또 이 국정감사라든지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살펴보겠습니다. 곧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만 했지. 네. 이거 전혀 우리 정부에서 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이 한일 관계 악화된 이후에 이 일본과의 뭐 직간접의 어떤 외교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 부랴부랴 뭐 대사를 불러다가 따지니 뭐니 하지만은 그건 이미 소일코 외교관 고치는 격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늑장 외교라든지 현실성이 없는 논리의 말장난에 끝나는 이런 이제 정부는 이제 벗어나서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국민한테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나머지는 국민과 함께 우리가 화합해서 같이 가자. 이러고 이런 방사선 문제에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 이런 중요하죠. 문제, 백신 문제를 이렇게 자꾸 정부 일방적인 홍보로만 끌고 가는 거는 저는 아주 크게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럼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이제 국제재판을 검토 중인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어제 뭐 방송에 다 나왔고 사실입니다마는 대통령께서는 이거 국제재판소에 고발해서 적정 대응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또 외무부 장관은 뭐 몇 가지 조건만 맞으면은 그렇지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과 이 주무부처의 장관도 엇박자가 되고 또 그동안에 농해수를 비롯해서 지적했던 것도 하나도 결과가 나온 게 없고 그리고 이제 유엔을 통해서나 그렇지 않고 그린피스 사무총장 이런 데서는 경고 서한을 보내서 항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대응 조치가 없었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금 여야 모두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제 체제를 정비하고 있잖아요. 네네. 다음 주에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제 선출이 있습니다. 지금 네 분이 나와 네네. 있는데 원내대표 어떤 분이 좀 선출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누가 뭐라도 자강 체제를 갖출 수 있는 원내 체제로 또 우리 당 체제로 하는데 우리 당의 뭐 당 대표 원내대표가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비상대책위원회 5번 하다 보니 우리 당의 정체성이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투쟁력도 없고 정책 개발도 못하고 이거를 이번 새로운 원내대표가 되시는 분이 첫째에 우리 과제로 놓고 네. 당을 자강하고 그리고 통합을 하고 수권정당으로 가는 체제정비에 우리 원내가 일사불란하게 가는 그런 지도자가 뽑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이제 야당도 전당대회를 이제 준비하게 될 텐데 의원님은 이제 당권 도전 의사를 이미 밝히셨잖아요. 네네. 예. 어떤 뜻인가요? 뭐 종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당이 5번의 비상체제를 하다 보니 우리 당의 색깔과 정체성과 그리고 투쟁력 그리고 또 정책을 생산하는 이런 과정이 상당히 무뎌지고 국민 눈에 지금 차질 않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을 이제 통틀어서 좀 새롭게 정비해서 통합이라는 대명제를 이루고 수권정당으로 이렇게 가는 당 체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 역사적 소명이고 우리 당이 당원과 함께 할 일이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전당대회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지금 아직 뭐 체제가 좀 정비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네네. 보면은 이제 좀 그 야당 내부에서 좀 서로 간에 이제 거친 표현이 많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뭐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예.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뭐 한마디로 참 부끄럽고 참 죄송합니다. 예. 뭐 오늘 아침에도 어제 저녁에도 많은 전국에서 당원 동지들에게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네. 저는 내부적으로 우리 지도부가 이렇게 부끄러운 자태를 갖고 있는 줄은 진짜 몰랐어요. 이거야말로 참 구태한 정치의 모습인데 첫째는 뭐 김종인 우리 전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스스로 구태 모습을 전 보이고 있다고 보고요. 예. 거기 또 원내대표였던 주호영 의원도 지금 보니까 구태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에 있었다면은 이번 서울시장이 참 우리 당으로선 절체절명에 이게 잘못됐으면 당을 해산해야 할 위기에 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이렇게 서로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소위 헤게모니 싸움을 했다면은 이거는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사실을 좀 밝혀봐야 되겠고 또 그렇다면은 이거는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정당으로 태어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서울시장 그 선거 국면에서 있었다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주장되고 있는 부분에 좀 진위를 가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아니 저는 지금 방송과 네. 일부 신문을 듣고서 지금 깜짝 놀라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아침이나 어제 저녁에 많은 당원들이 전화를 주신 것은 네.
이게 사실이라면 그냥 놔둬서 되겠냐. 당의 운명을 건 시장 선거에서 후보를 놓고 네 사람 하면서 서로 티격태격하고 했던 것이 지금 신문방송에서 나오는데 네. 얼마나 부끄러우냐. 당이 위기에 있는데 거기서 자기 사람 네 사람 찾아가면서 후보를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싸운다면은 이게 당원들이 이게 그냥 놔둬 보고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면서 저도 뭐 지도부의 한 사람이라 이제 생각을 갖고 그런지 계속 전화를 주시면서 이걸 따져보라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지금 본인들에게 확인은 안 해봤지만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만 지금 이 말씀을 드린다마는 이런 일이 사실이었다면은 이건 묵과할 수 없죠. 어떻게 당의 운명을 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자기 사람 찾고 또 당권을 쥐고 사람을 골라내는 이런 식의 구태한 방법을 만약에 했다면은 예. 이건 전 용서해서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당분간 네네. 이 진위 부분을 놓고 좀 당에서 또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좀 네네. 다른 얘기를 해보면 뭐 요즘 너무 이제 조용하시기 때문에 윤석열 전 네네. 검찰총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네. 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실은 네네. 뭐 굉장히 앞선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야권의 대선 후보로서. 저는 뭐 그분께서 결정한 일이죠. 우리 당 입장에서는 네. 먼저 아까도 말씀드린 자강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체적인 네. 당을 추스리고 강한 정당 그리고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정당으로 우리가 내부적인 결속을 하면은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이 무슨 생각을 갖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에서 필요한 분이고 또 그분도 우리 당이 자강을 해서 튼튼하고 건강하고 또 수권 정당이 된다면은 그분이 전 갈 곳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에서 잘하고 그분도 또 갈 곳이 없다면은 우리와 함께해서 수권 정당으로서 정권 교체는 일원으로서 함께 우리 당을 하는 것이 네. 또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좀 강하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윤 전 총장도 함께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아 그렇죠. 뭐 그분이 무슨 뭐 지금 정당을 한 분도 아니고 예. 국민에게 많은 인기를 받고 있지만은 소위 국민 정치 나라 걱정 여기 이제 그분이 주안점을 뒀다면은 저희 당과 똑같은 맥이거든요. 그런지 내부의 결속과 이제 강한 정당으로의 우리 내부 외부가 갖춰지면은 뭐 그분께서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우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자강이 먼저고 네. 그리고 또 그분은 뜻을 같이 한다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먼저 21세기의 지역에 대한 얘기를 자꾸만 하면 좀 또 구시대적으로 좀 비춰지긴 합니다만 네네. 아무튼 뭐 또 충청도에서 또 인물이기 때문에 네네. 어떠세요? 또 의원님도 이제 충청도가 또 지역구시고 네네. 충청도의 분위기가 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분위기가 좋은가요? 아, 그건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 같이 대망론이 우리 김종필 전 총재도 있었고, 또 이해창 총재, 반기문 뭐 총장 뭐 이런 분들이 충청의 그 대망론의 그 중심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분도 이제 충청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 물밑에서 시간이 갈수록 이 윤석열 대망론은 충청권에서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윤 전 총장이 직접 충청도와는 인연은 없다. 또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예, 뭐 이제 그 선친들이 이제 충청도만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선친 공주신 고향,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좀 궁금해서 한번 예, 의원님 전화 예, 인터뷰하면서 여쭤봤고요. 예, 예. 끝으로 요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네. 그 이제 전직 대통령 네. 사면 얘기가 그 야당 의원들 뭐 SNS나 또 대정부 질문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떤가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 그 뭐 정권자 최종 대통령이 결심이겠습니다마는
이제 국민들 갈라치기 많이 했고 또 두 분이 지금 그 영화의 몸으로 오랫동안 아마 대통령 구속이 된 경우도 많지 않지만은 저렇게 구속을 오래 시킨 경우도 처음이고 또 국민 화합 차원에서 저는 대통령의 용단이 꼭 이 시점에 3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또 하나가 있다면은 우리 당이 1년 정도 남은 이제 민주당 문재인 정권 이렇게 소위 5만억의 이 국민을 참 무시하고 가고 있는 이 정권의 심판은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있다. 거기서 우리가 정권 잡아서 당당히 그분들을 모시는 그런 방법도 또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뭐 항상 민주당 편에 문재인 대통령 편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뭐 나라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알겠습니다. 예, 3년 쪽에 대통령이 손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인터뷰 여기까지 듣죠.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네.